많은 분들이 치매를 단순히 기억력이 떨어지는 병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치매는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인지 기능이 함께 저하되는 질환입니다. 기억력뿐 아니라 판단력, 언어 능력, 시간 공간 감각까지 함께 영향을 받는 신경 퇴행성 질환인 거죠. 치매는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가장 흔한 건 알츠하이머형 치매로 전체 치매 환자의 약 60에서 80%를 차지합니다. 뇌에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쌓이면서 뇌세포가 점점 파괴되는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이외에도 혈관성 치매, 무이체 치매, 전두엽 치매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나이 들어 생기는 건망증과 치매는 어떻게 다를까요? 건망증은 시간이 지나거나 힌트를 주면 기억이 다시 떠오르지만 치매는 기억 자체가 사라져버려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익숙한 길에서도 길을 잃는 일이 생깁니다. 치매의 초기 신호는 생각보다 우리 일상 가까이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7가지 전조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일에 대한 기억력 저하, 익숙한 일상 행동에서의 혼란, 시간이나 장소를 혼동, 시공간 인지 능력의 저하, 말이나 글을 이해하거나 표현하는 데 어려움, 물건을 엉뚱한 곳에 두고 찾지 못함, 성격이 변하거나 사회적 관계를 피하려는 경향. 이런 증상이 2주 이상 반복된다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치매 전문의를 찾아 정밀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기 진단은 치매 진행을 늦추고 효과적인 관리를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그렇다면 치매를 유발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노화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우울증, 흡연, 음주, 운동 부족, 비만, 수면장애와 같은 생활습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뇌 건강을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또한 청력의 약화나 주변과의 단절된 관계, 학습 기회가 적었던 환경도 치매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가족력, 특히 알츠하이머, 치매의 경우 특정 유전자를 가진 분들은 일반인보다 위험도가 2에서 3배 높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를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건 아닙니다. 2020년 국제 치매 예방 보고서에 따르면 치매의 최대 40%는 예방하거나 발병을 늦출 수 있다는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즉, 지금부터의 생활 습관이 뇌 건강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혈관성 치매는 비교적 예방이 쉬운 치매 유형입니다. 뇌혈관이 막히거나 손상되어 생기는 이 치매는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을 잘 관리하면 발병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먼저 두뇌를 꾸준히 사용하는 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 책을 읽고 일기를 쓰고 간단한 계산을 해보는 것만으로도 뇌의 다양한 영역이 자극을 받으며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활동도 큰 역할을 합니다. 대화를 나누고 소모임에 참여하고 취미 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과 연결될수록 뇌는 활발하게 작동하며 퇴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신선한 채소, 생선, 견과류를 중심으로 한 지중해식 식단은 항산화와 항염작용으로 뇌세포를 보호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과도한 나트륨, 트랜스지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은 최고의 뇌 보호제입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30분 이상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은 뇌연료를 증가시키고 인지기능 저하를 늦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깊고 규칙적인 수면 역시 중요합니다. 수면 중 뇌는 노폐물을 제거하고 스스로 회복하는데 만약 수면무호흡증이나 만성불면증이 있다면 반드시 치료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정기적인 조기검진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1년에 한 번은 치매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전국보건소 또는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로 간단한 인지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 의료기관으로 연계해드립니다. 치매는 조기 발견과 꾸준한 관리만 잘 이루어진다면 적절한 관리와 예방으로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뇌 건강을 위한 작은 실천을 하나씩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치매 관리를 위한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뇌 활동을 위한 생활 습관. 매일 아침 일기 쓰기, 손글씨로 편지 쓰기, 간단한 계산 문제 풀기처럼 뇌를 쓰는 활동을 일상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스마트폰 배우기, 악기나 외국어 단어 외우기 같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활동은 뇌의 다양한 부위를 자극해 신경망 연결을 강화해주며 인지기능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사회적 활동 참여. 치매는 외로움이나 사회적 고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을회관, 복지관,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소모임, 서예, 노래교실 같은 사회적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면 인지기능 저하를 늦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스트레스와 우울증 관리. 우울증은 치매의 주요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무기력감과 외로움이 지속되면 뇌 활동이 위축되고 인지기능 저하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을 나눌 사람을 만들고 음악 감상, 화초 가꾸기, 반려동물과의 작은 교감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분이 한결 나아질 수 있어요. 네 번째, 치매 예방을 돕는 영양소.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B군, 비타민 E, 폴산 등은 기억력과 뇌기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등푸른 생선, 브로콜리, 견과류, 통곡물, 달걀 등이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물도 하루 6에서 8잔 이상 충분히 마셔 탈수로 인한 인지 저하를 막아야 합니다. 또한 나트륨과 트랜스방은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수면 습관 점검. 연구에 따르면 수면 중 뇌에서 노폐물, 특히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단백질이 효율적으로 제거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매일 6에서 8시간의 깊고 안정된 수면은 뇌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수면무호흡증이나 만성불면증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코골이나 숨먹는 증상은 본인이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족이 함께 관찰하고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가족의 역할. 치매는 환자보다 가족이 먼저 눈치채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엄마가 같은 말을 반복해요. 아빠가 약속을 잡고 있고 말수가 줄었어요. 이런 변화는 초기 치매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부정하거나 감추려는 경우도 많기에 가족의 부드럽고 신뢰 있는 설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 조기 진단과 국가 지원 제도. 치매는 조기 진단이 핵심입니다. 전국 보건소의 치매 안심센터에서는 무료 인지검사, 상담, 등록 관리, 가족교육 등을 제공합니다. 70세 이상은 의료기관 방문 없이 간단한 검사를 받을 수 있고, 특히 경증 치매로 진단받은 경우 인지지원 등급을 신청하면 장기요양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 더 체계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단, 지자체마다 운영 방식이나 지원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나 보건소에 꼭 문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여덟 번째, 통계로 보는 치매의 현실. 2024년 기준 65세 이상 10명 중 1명, 80세 이상은 3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2023년 전국 치매 환자는 약 95만 명, 여성 환자가 남성보다 2배 가까이 많습니다. 이는 수명 차이와 독거노인 비율이 주요 원인입니다. 아홉 번째, 치매안심센터의 실제 프로그램. 센터에서는 미술음악 치료, 인지훈련, 운동, 가족교육 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 어르신은 인지 저하 속도가 늦고 우울감도 개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일부 센터에서는 기저귀, 간병용품, 치료비 지원도 진행하고 있어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열 번째, 치매와 함께 살아가는 사회 만들기. 이제는 치매를 감춰야 할 병이 아니라 미리 알고 함께 준비하는 질환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치매 파트너 교육과 인식 개선 캠페인을 통해 치매 친화 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치매는 개인이 아니라 모두의 과제입니다.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사회 전체가 함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치매 파트너 제도에 참여하면 일반 시민들도 치매 환자에 대해 이해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마트 직원, 버스기사, 은행 창구 직원, 약국 약사 등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치매 어르신을 알아보고 돕는 따뜻한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치매는 더 이상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기 발견, 꾸준한 생활 관리, 그리고 주변의 이해와 지지가 함께한다면 치매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과제가 됩니다. 11번째, 가족의 감정, 그리고 돌봄의 현실. 치매는 환자 한 사람만의 질환이 아닙니다. 함께 사는 가족에게도 심리적, 정서적, 육체적 부담을 주는 복합적인 질환입니다. 가족은 처음엔 혼란과 당혹, 이후에는 죄책감, 분노, 무력감까지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감정은 결국 심리적 소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매 가족도 혼자 버텨야 할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돌봄과 지원을 받아야 할 분들입니다. 현재 전국 치매안심센터에서는 가족을 위한 상담,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돌봄 기술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간병 부담이 큰 경우에는 방문 요양, 주간 보호, 단기 보호 시설 등의 공적 돌봄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12번째, 치매 조기 진단을 위한 간단한 검사. 치매는 조기 진단이 예후를 결정합니다.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검사 중 하나는 바로 MMSEKC, 즉 한독판 간이정신 상태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기억력,
시간, 장소, 인지, 계산력, 언어 구사 능력 등을 약 10분 이내에 간편하게 점검할 수 있어 치매 조기 진단에 자주 활용됩니다. 참고로 다음과 같은 간단한 자가 문항으로 치매 신호를 미리 감지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날짜나 요일을 정확히 말할 수 있나요?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듣는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나요? 낯선 장소에서 길을 잃은 경험이 있나요? 위 문항 중 2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까운 치매 안심센터나 병원에 가볍게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70세 이상은 보건소에서 무료 검진 가능하며 필요시 치매 안심센터에서 전문기관으로의 연계도 지원합니다. 13번째, 치매와 비슷한 질환 구별법. 모든 기억력 저하가 곧 치매는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가역성 치매, 질환들은 치매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지만 조기 진단 시 충분히 회복 가능성이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비타민 B12 결핍, 우울증성 인지장애, 수면장애, 특히 수면무호흡증, 항콜린제, 수면제, 특정 약물 부작용. 이러한 원인들은 정확한 혈액 검사, 뇌 영상 검사, 인지 기능 검사 등을 통해 치매와 구별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우울증을 치매로 오해하거나 반대로 조기 치매를 건망증으로 넘겨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진단은 추측이 아니라 검사와 상담을 통해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억력 저하, 말수가 줄고 익숙한 것이 낯설게 느껴지는 변화는 단순한 노화가 아닌 치매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는 조기에 발견하고 꾸준히 관리하면 충분히 대응 가능한 질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필요할 땐 망설이지 말고 꼭 한번 가까운 센터에 문의해보세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그 시작이 바로 오늘 이 영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곳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작지만 확실한 정보를 전하는 공간입니다. 조금은 느리지만 단단한 이야기로 하루하루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오늘도 하루 한 페이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소중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게, 천천히, 따뜻하게.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